안녕하세요. 2차 전지를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스 체크하고 금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당연하게도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관련해서죠. 이 금융위 증권 신고서를 바로 제출을 했어요. 정말 단기간에 좀 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연됐었던 그 5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지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상장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중순 코스피 상장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이번 상장에서 1447만 6천주를 이제 전량 신주로만 공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 예정가는 36,200원에서 46,000원으로 밴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상 공모 금액은 5,240억에서 이제 6,659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은요, 10월 30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청약은 11월 8일부터 그리고 9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11월 중순 중에 코스피 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그리고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부분은 따로 이제 IR 자료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뉴스만 간단하게 체크를 할 거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이런 할인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좀 더 구매 매력도가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에게는 호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LFP 배터리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가형 배터리로 해가지고 뭐 테슬라도 이제 선택을 하고 현대차도 저가 트림에는 LFP를 사용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벤츠에서도 저가 트림에는 이제 LFP를 사용을 하고 고가 트림에는 이제 다른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LFP 관련주들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2차전지 재생 목록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지금 리튬 개발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세계 5위 매장량 체코가 이제 리튬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2026년도에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 북극권의 콜라반도서에서 이제 리튬 광산을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리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리튬 가격 그 추세에는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당장에 이제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2026년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튬 가격이 2025년도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2025년도가 실제로 됐을 때 그때 이후에 추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단기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예요. 지금 포드가 이제 CLATL과 이 합작 배터리 공장 건립이 중단된 거랑, 그리고 이 중국을 찾은 EU,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추가 징수를 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이 CATL이 중국 계열이잖아요. 중국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드가 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공장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대외적인 이유로는 뭐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 뭐 이는 해당 사업 투자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회사 측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이 대부분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이 CATL을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중단을 해 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이제 한국에 와서 배터리 업계 기업들의 이제 수장들을 만났잖아요. 이것도 다 이제 중국들과,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이고, 중국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모로코에서 이제 화요그룹과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잖아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포드도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이긴 한데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LG화학 쪽에서 그 모로코에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는 아직 지분 관계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이제 그냥 동원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지분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이 배터리 쪽에서는 시장을 좀 잡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유율을 막기 위해서 현재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견제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탈중국을 하면 좋겠지만 탈중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분 비율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법안이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정치권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포드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을 찾은 이 유럽연합의 이 통상수장, 중국과 관계 끊을 생각 없지만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무역 정쟁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서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측의 위험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럽연합이 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가 관심사다. 그러니까 징벌적 관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방침을 되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양측 간 보호 무역 조치가 거세질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액션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액션은 보여주지만 사실상 이 유럽연합이 발을 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유럽연합이 중국을 지금 계속해서 그냥 두게 되면은 유럽 그 전기차 시장에 중국의 그 지배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지금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유럽연합은 유럽 쪽은 내연기관차를 지금 중단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원래 30년도였지만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35년도로 미룬 상태긴 하죠. 이런 부분들이 뒤로 미룬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본인들이 이제 본인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을 지금 중국이 막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견제하는 입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틈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배척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나라는 오히려 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과의 그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들은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탈중국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는
흐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00조 시장인데 지금은 전기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상용화가 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고 전기차 판매량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지만 이게 10년 뒤, 20년 뒤가 되다 보면은 폐배터리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폐배터리 산업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 먼저 커진 뒤에 그 이후에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앞으로 이제 2차전지 투자가 지속돼서 이제 성장들이 다 나오고 고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도 고평가로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아직은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 성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간다고 한다면은 이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수소로 갈까요? 수소차로는 아직 갈 생각이 없어요. 이 수급이 절대로. 아마 폐배터리나 2차전 뭐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뭐 고속 충전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머릿속 한켠에 좀 생각해 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을 때 왜 상승을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재, 국산화 꿈 연근다. 연근다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꿈을 꾼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코스모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첫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코스모화학 이슈도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 8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좀 편집할 부분만 편집을 해서 바로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이번 달 9월 달이 이제 이 영업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곧 바로 앞인데 오늘도 좀 집중해서 잘 마감하는 걸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